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 근데 그러면 이거는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대표께 원고 드릴 때 있는 내용입니다. 개혁신당의 명태균 게이트가 균열을 냈다.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천하람 의원도 아마 있었겠죠. 지난해 총선 전에 칠불사에서 만나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기자회견 대가로 비례대표 순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준석 측은 이를 허은하 대표 측이 외부에 제보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의혹 내지는 설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팩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네. 측근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이준석 후보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게 만들어서 그게 나라고 해, 나 때문이라고 해, 허은하 측근이었어라고 말을 해.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예, 그분이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 정말로 명태균 씨하고 상당히 친하고 예. 제 비서실장이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그 그 명태균과의 당직자 출신이라는 당직자 그분이시구나. 출신이었던 예. 그분인데 예. 당직자 정무 당직자 정무직이자 당직자였던 예, 예. 분이신데 명태균 얘기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나오고 나서 예.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임을 해서 함께 일을 안 했어요. 왜 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예. 너무 놀라서 예.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이미지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스스로 되게 예쁘게 물러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알고 봤는데 그걸 갖고 절 갖고 계속 공격하고 예. 예전에 KTX에서 제가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아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그쵸. 네. 그거를 또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서 저를 공격을 하고 이 자체는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쇼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 주장을 네, 했었기 네.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그래서 그 고발했었거든요. 예, 고발했었는데 그 상대가 우리 측이 아닌 걸 알고 나서 물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다 얘기하면서 모든 문제가 허은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그 내부 제보자가 예. 현재 캠프 측근 그랬군요. 대외 협력 특보 단장으로 계시다. K 씨라고 얘기했던 분이 K 씨 그분이라는 그분입니다. 거죠. 네. 예. 예전에 그리고- 한때 그 기사에선 DC로 나왔었죠. 뉴스토마토의 네. 9월 5일자 보도. 네.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대선 출마를 왜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지? 이 얘기를 내분 있기 바로 직전에 아마 지도부 회의할 때 하던 그 시기쯤에 타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대선 출마에 서두르는 것 같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유추하는 바로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조기 출마를 하는 것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출마 카드를 던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유추였거든요. 그 대목도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검찰에 고소했던 거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에 고소했던 것 예. 그런 부분들이 지연이 돼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윗선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사건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측을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속도를 좀 내겠죠. 음. 근데 아무래도 대선 후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잖아.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을 것 같다. 왜냐 내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된 거라 예. 저는 사실 2기 당대표로서는 대선 후보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 예. 당원 당규 다 어기고 한 거를 이건 예. 좀 이상하네요라고 또 판사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 정치적 판단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판사분들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일에는 잘안 끼려고 잘 안 끼려고 하시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충분히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예. 그렇게 급하게 재보궐도 다 팽개치고 예. 허은하 끌이 내리면서 예. 바로바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전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해서 이건 그거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예. 뭐야? 이거 뭔 거야? 아니 잘 아시는 분이 모르시면 어떡해. 많이 들으시면 아실 텐데. 이 스타일? 예. 이렇게 그렇죠. 이 설명드릴게요. 스타일? 아. 저는 그냥 핵심만 찍겠습니다. 예. 뭐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든 안 했든 예. 그걸 뭐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명태균과 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예. 이분이 지금 명태균 수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음. 그냥 뉴스타파를 공격하면서 대선으로 직행이거든요. 예. 뭐 공격을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관까지도 문제 삼고 있어요. 예.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나가서 이제 물리력 폭력까지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홍준표, 명태균 게이트, 뭐 오세훈 시장도 원래 있었지만 이제 오 시장은 뭐 불출마했으니까 좀 뒤로 물러나더라도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과거에 일을 같이 했던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다 스탑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예. 지금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뉴스타파를 대하고 이 의혹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국민들께서 저는 평가하신다고 보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거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이 상황 대선은 우리가 뭐 몇 년 치릅니까? 뭐 대선을 3년 내내 치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은 말 그대로 예. 47일 뒤면 끝나요. 음. 근데 이 수사라는 거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한은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잠시 밀어놓는 효과에 불과하지. 물론 뭐 그 자체도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바라니까 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대선이 저는 곧 끝난다. 예. 그래서 47일 뒤에 예. 뭐 그건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인 뭐 홍준표, 이준석뿐만 아니라 네. 뭐 국민의힘에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뭐 취업 청탁도 했고 뭐 어떤 사람들 뭐 다 지금 목소리 나오니까 뭐 사실 그건 좀 어색하긴 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아마 다 순차대로 예. 이건 뭐 진실이 안 밝혀지고는 끝나고 그냥 덮어질 수는 없는 사안이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모셨으니까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어서 이건 좀 가볍게 짚고 그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고지를 해드렸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방송이 마무리가 될 시간이긴 한데 조금 시간 지금 괜찮으시죠? 그렇게 됐습니까? 조금 시간 예, 괜찮으시죠? 예. 아 집에 조금만. 갈 일밖에 없죠. 뭐 이 알겠습니다. 시간은. 조금만 더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경선을 아마 이제 허나 대표도 보시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손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안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우선은 못할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4월 8일에도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예. 국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어요. 음. 예, 그리고 아직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예. 저는 손절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손절을 못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는 그럼 누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세요? 최종 후보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왔다 갔다 그 TV 토론이라던가 화면에 나타날수록 김문수 후보가 좀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가지고 그러면 도로 홍준표당이 되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쪽은 네,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예, 짧은 단타에 강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지지나 저기 대선에도 그런 인물이었고, 그죠? 네네네. 예, 아무래도 또 단기 필마로 떴던 경험이 있고 비록 패전 투수라는 기록이긴 했습니다만은 자기의 시장직을 버리고 중앙 정치에 복귀했을 때는 아마 충분한 각오가 돼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 국힘이 약간이라도 희망을 가지려면은 예,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을 가지려면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아 네. 이준석 후보가 네. 한동훈 라이벌로 느끼나 그렇죠. 후보를 예, 라이벌로 느끼고 둘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 둘이 근데 지지층을 쉐어하진 않잖아요. 비슷하죠. 근데 젊음이라는 어.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이제 뭐 단일화든 아니면 예. 또 다른 그림을 그릴 때 예, 이준석 후보에게 좀 불리한 것은 한동훈 후보다.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이 외연확장에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뭐 어쨌든 국민의힘을 잘 아실 것도 같아서 보니까 여쭤본- 그 의원들도 제일 많이 같이 지지하고 곁에 있는 분이 한동훈 후보더라고요. 의외로.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건 사실. 네, 끝까지 사실 가봐야죠. 예. 지금 이제 내일하고 모레 뭐 TV 토론 한다고 하고 내란 이후에도 아무튼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반성과 성찰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손절을 못할 것 같다고 보셨고 뭐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좀 좁혀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지금 108명인가요? 네네. 그 108명 의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대선 후보가 뜨고 이렇게 잘 짧잖아요. 윤석열 할 때도 그랬는데 거의 한 8, 90명 정도가 다 네. 같이 지지해요. 지지
후보를 정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40명 정도밖에 안 정했어요. 아. 그리고 친윤들은 예. 보이질 않아요. 지지한 사람이 없어요. 어. 본인들이 지지해야 할 다른 후보가 한덕수. 준비돼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뭡니까? 윤석열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되는지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한덕수 대행한테 관심이 더 갑니다. 아니, 솔직히 그 지지율이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은 좀 김 빠진 콜라 느낌? 네. 근데 이제 뭐 하나만 그냥 첨언하자면은 네. 4등 후보가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면 예. 그럼 이제 아무래도 친윤들이 훨씬 더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 음. 결선 해보나 마나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겁니다. 뭐 김문수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똑같은 거고 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그건 얘기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민심을 반영하는 후보가 또 어느 정도 있다라는 반증이라 예. 그때는 뭐 한동훈과 홍준표, 뭐 한동훈과 김문수 음. 붙어봐야 아는 거니까. 예. 근데 제가 아까도 왜 관심이 안 가냐면 뭐 홍준표가 됐든 김문수가 됐든 심지어 한동훈이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바깥에서 한덕수랑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핵심이죠. 한동훈이 되면은 한덕수는 더 나오려고 그럴 거고요. 예. 만약에 홍준표가 되면은 좀 고민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덕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한동훈과 홍준표의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검사 출신이고 예. 그 에고가 되게 강해요. 절대 단일화 못 합니다. 근데 김문수가 되면 단일화는 쉽죠. 김문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 김문수는 좀 교집합이 많아서 예. 단일화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까지도 이게 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의원은 지금 단일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제 보수는 뭐 소위 말 범보수는 나눠줘서 선거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선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보수의 이른바 이제 4분 5열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다시 설계라는 글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거 어떤 의미예요? 예, 대한민국 디자이너 허은아입니다. 아, 네. 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예. 소멸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건데 네. 지금 반 이재명 아니면 뭐 저쪽은 뭐 내란수계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내란수계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거는 저는 확실하지만 예. 그래도 그 프레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래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계엄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너무나 후퇴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거 접니까? 예. 정말 진짜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오마이뉴스 TV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인구 소멸을 예.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 걸 국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 것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 소멸이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제가 후보들 나온 걸 보면서 네. 정말로 후보들의 공약? 어떤 주요 대표 공약을 보면은 되게 다 비슷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예. 우리가 체감했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 그래야 예. 그게 우리 저출산 얘기 하잖아요. 네. 저출산 얘기를 하는데 그 수도권 과밀화 문제 아니면 또 교육의 문제 예. 그리고 뭐랄까 보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예, 더 하나도 중요하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까이에서 국민들을 지켜보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엄마처럼 이렇게 돌보아주는 예. 바로 곁에서 진짜 우리 민생 얘기를 하는 그런 정치로 설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저는 중도 쪽 사람이라서 예. 저 아는 사람이라던가 아마 주변 사람들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직도 저는 주변에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은 이제는 정말 정치 뉴스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정신 건강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선진국다운 정말 살고 싶고 아이 키우고 싶고 아이 낳아서 뭐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은 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참 그 다시 설계라는 그 네 글자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줄은 함의돼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예. 이렇게 말로 한 게 처음이라서 예.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저희가 사이트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예. 네, 거기에 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직감적으로 받은 거는요. 네. 저 사진을 이번에 새로 찍으신 것 같아요. 아, 저 사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찍어놨던 거. 찍어놨던 조금 거? 더 젊었을 때? 옛날 사진이죠. 옛날 아 사진. 그래요? 예, 1년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1년? 6개월? 6개월 전. 네, 아, 예전에 그래요? 그 인터뷰하면서 찍었던. 아 저는 그럼 좀 오해를 했네요. 네. 그 정치인이 사진을 새로 찍는다는 건 새로운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예, 새로운 수도 이벤트가 있거든요. 있을 겁니다. 네. 아 그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만약에 뭐 어떤 대선 출마 선언이거나 이렇다면 그 우리 허은하 대표의 어떤 목표, 뭐 방향성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다시 설계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제3지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예. 뭔가 양당에서 하지 못하는 중도 개혁에 예. 중도 개혁의 민심을 잡아가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집단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정치판에선 쉽지 않죠. 특히 이 선거판에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지금 이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제3지대를 만들었는데 예. 지금 가짜 개혁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예. 아니라 네. 진짜 개혁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예.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디자인해 나가야 되느냐. 예.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잘 즐길 수 있느냐.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좀 걸 해보고 싶어요. 예. 아 그러면 반대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6월 3일에 어쨌든 허나 그 대표께서도 유권자이니까 이 저 사진을 이제 올리신 이유, 다시 설계를 올리신 이유, 지금 오늘 또 이 방송에서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해주신 목적 중에 대선 출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마가 아니라고 한다면 투표는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출마를 해도 투표하고 출마를 네네. 하지 않아도 그쵸. 투표하죠.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으시면 누군가는 뽑아야 되잖아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뭐 이번에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나온 후보군 중에 뽑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분열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된다. 분열보다 통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 예. 음. 그리고 이제 회복 예. 가능한 정치를 해야죠. 아. 저희 정말 아파하세요. 네. 국민들이.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과 예.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람. 예. 그리고 경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갖고 진짜 실행한 게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 말고 좀 진짜로 해왔던 사람. 예. 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내란 수괴라든지 내란과는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네, 저는 탄핵 반대한 사람은 안 뽑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의 그쪽으로 쏠리는데요. 왜? 쏠리는 게 근데 슬프게도 탄핵 반대 이준석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은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예.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지만 예. 담을 타넘지 않은 것 네, 자체가 네.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제외하고? 후보도 빼고 난 또 국민의힘도 이준석 빼면 얘기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빼면 민주당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뽑으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진보당도 그런 쪽으로 일단 얘기한 거. 진보당 진보당도 나오죠. 있고요. 아 진보당이 있군요. 왜 분위기를 몇 이렇게 당 지금 더. 분위기를 왜? 아니요 저는 이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찬성했던 사람. 아, 네네네, 그렇죠. 예. 자,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도 대선의 시대 정신 말씀 묻고, 예. 우선은 저는 이제 내란 진압을 가장 잘할 정치 세력을 저는 반드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저는 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 참 내란 진압이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인데 네. 저는 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네. 이 잘못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에서 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 일에 제 남은 생애를 다 걸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점으로 저는 반정치 청산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반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 기득권과 언론 기득권에 기생하는 정치거든요. 네.
뭐 검찰 쪽에서 기생해 먹든 언론에서 기생해 먹든 아니면 둘 다 이용하든 다 반정치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반정치와의 싸움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정치복원이라는 그 대로에 제가 뭐 작은 벽돌이라도 놓는다는 마음으로 예. 저는 앞으로 임할 생각이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뭐 허은하 대표님은 다시 설계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국가 대개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제가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 갖고 싸우거나 말장난 가지고 하거나 굉장히 정치가 좀 표면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욕심 내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던 저는 기회다원주의 모델 이 기회다원주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AI 거버넌스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예. 요 두 가지는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갈 저의 정치 아젠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금 뭐 보수 재건 많이 얘기하는데 예. 저는 보수 재건은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음. 저는 보수 창건의 길을 가야 되기 오.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길을 가서 예. 이 보수라는 정치를 새롭게 보여주는 전 예. 창건의 길을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야, 와 보고 진짜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TV 좋네요. 정책 얘기도 하고. 예. 제가 많이 나와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준비된 그거 다 얘기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죠. 네 그러면 되죠. 그때는 이준석 얘기를 조금 줄이고. 아, 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도록 이게 너무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를 너무 폭넓게 지금 챙겨가지고 예. 네. 다른 후보들도 좀 많으니까 예. 좀 예. 공평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뭐 저기 국회에서 저기 행사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4월 26일에 행사를 하는데요. 예. 주권자인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 그 이후라는 예. 제목으로 대한민국 새로 고침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예. 앞서서 했던 1탄, 2탄 모두 예.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가 중계를 하고요. 우리 경제 분야는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예. 안보 분야는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언론 분야 우리 박영식 저 앵커님. 누구죠? 아 그랬군요. 어머. 예, 가장 돋보이네요 박영식 앵커님. 그리고 네 다 번째가 다른 이제 분들인 줄 알았어요. 예,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제가 예. 또 맡아서 하는데 예. 저는 참고로 이번에 저는 AI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AI 거버넌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하여튼 이 시간에 좀 와주시고 예.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오마이TV 통해 가지고 예. 꼭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전 신청 링크도 있으니까 사전 신청도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김용남 그러니까. 개혁신당 아직 계시죠? 아 그럼요. 아, 저랑 예. 뭐 잘 소통하고 있는 분이신데 경제 전문, 사진이 경제 전문. 완전 다른 분이 되셨는데. 동일인 맞습니다. 동일인 김용남 의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권자인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 그 이유까지 소개해드렸고 오늘 오랜만에 허은하 대표 개혁신당 2대 대표를 모시고 또 말씀 나눠봤고요. 신인규 변호사도 늦은 밤까지 고생해주셨고 뭐랄까요 이제 오늘 제가 꼬치꼬치 좀 캐물은 측면이 있다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뭐 나쁜 내용으로 꼬치꼬치 여쭤본 건 아니니까 네. 예, 중대한 결심을 하신다면 저희가 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월요일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